자, 오늘 스토리 뉴스의 키워드는 첫 번째, 시위에 뿔난 학부모, 학비 반환 소송이고요. 두 번째는 인종혐오로 변질되는 대학가 맞불 시위입니다. 그리고 셋째 키워드는요,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발언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LA에 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넷째는 트럼프와 그 측근의 거짓말 대잔치입니다. 다섯 번째, 60살에 미인대회 1등한 그녀가 밝힌 비결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시위에 뿔난 학부모, 학비 반환 소송.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 미국 전역 대학에 번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학부모들이 대학 측의 그 미흡한 대응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주말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1년에 내가 우리 애들 거기서 공부시키면서 니네 학교에 내는 학비가 1년에 얼만데 그 귀중한 돈과 시간을 피해보고 있게 만드는 거야? 라면서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시위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시위에 참여하는 그 자녀의 학부모들도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고요.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녀의 학부모는 그런대로, 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녀의 학부모는 애들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학교 니네들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의 학습과 또 안전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반발 분노의 이유입니다. 상황은 달라도 분노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1년에 거액의 학비를 내고 있는데 대학 측은 그 시위가 발생했다라는 그 이유로 수업을 취소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서 막 다 체포되게 만들거나 또 무슨 졸업식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학부모들이 기대 이하의 학교의 그 대처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보스턴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라는 한 학부모는요, 딸을 뉴욕의 그 리버럴 아츠 칼리지 바너드 대학에 보내고 있다라면서 4학년인 그 딸은 이번 주에 졸업 논문을 발표하고 또 뒤이어서 졸업생 오찬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 시위가 발생했다라는 이유로 수업이 취소되면서 논문 발표도 없어졌고 오찬도 취소되고 일정이 다 그렇게 다 망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딸의 학비로 $90,000를 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바너드 대학 총장에게 학교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 나는 이것을 묵고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등등의 내용으로 항의 서한을 총장한테 보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입니다. 딸이 이번에 USC를 졸업한다라는 또 다른 한 학부모는 당초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다 이 LA로 가서 졸업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은 시위 때문에 졸업식의 메인 행사가 취소됐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취소했죠. 그리고 4년간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을 내야 했는데,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대학을 졸업시켜야 됐길래 꾹 참고 열심히 일해서 그 비싼 등록금을 다 냈는데 졸업 축하 행사까지도 없다니 너무 실망했고 분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USC 학부모가요. 자, 이러한 학부모들의 분노는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을 학원 같은데, 학원이지만 일반적인 학원이 아니라 아주 한 달에 10,000불씩 차지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명문대학 개런티한다. 그런 비싼 사교육을 많이 들였거나 또는 입시 컨설팅 등의 돈을 많이 썼던 그런 학부모의 경우는 더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네 학교에 내는 등록금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전에 학원이니 무슨 컨설팅이니 얼마나 돈을 써서 이제 겨우 그 엄청난 돈을 다 써서 이제 졸업하려고 하는데 졸업식을 취소해? 지금 화가 난 거죠. 대입 지원 회사 커맨드 에듀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커맨드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입시 전문 컨설팅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대표 크리스토퍼 림이라는 사람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컬럼비아 대학과 UCLA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25명에서 30명 사이 되는 많은 그 학부모들이 이번 시위로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 왔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림 대표는 자녀들의 수업 참석이 막히거나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비싼 학비를 내던 학부모가 바라던 바가 아니다 라면서 그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우리가 고작 졸업식 취소, 논문 발표 취소, 오찬 취소 이거 바라고 그 돈 낸 거 아니잖냐 라고 화를 내면서 현 상황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라고 학부모들의 얘기를 대신 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림, 이 컨설팅 회사면서 입시 전문 학원이죠. 네. 눈치채신 대로 한인계 입시 전문 학원입니다. 이 학원의 대표가 그렇게 상황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라는 것이죠. 나 등록금 이대로 못 내겠습니다. 내 등록금 반환 받고야 말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물어본 겁니다. 자, 이들 분노한 학부모들은요, 현재 변호사와 함께 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소송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크리스토퍼 림 대표의 전언입니다. 일파만파로 이 상황이 번지고 있네요. 각 대학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요, 이제는 학부모들까지 분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공부 제대로 못하게 학교가 그렇게밖에 대처 못하는 겁니까? 라고 등록금 반환 소송. 자, 이게 어떻게 더 커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인종 혐오로 변질되는 대학가 맞불 시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키워드는 뭐 자녀가 그 시위를 하던 또는 안 하던 관계없이 이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건데, 요건 시위 현장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발생한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라는 걱정이 될 만한 일이 있어서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수 성향이 강한 그 남부 지역의 한 대학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학생들이 수백 명의 백인 학생들에게 둘러싸여서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시시피주 옥스퍼드시에 있는 그 미시시피 대학에서 발생한 내용인데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난 주말 학생단체 Youth for Palestine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주최로 가자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뭐 학생들도 그렇게 뭐 몇백 명도 아니고 몇십 명 정도 모여서 피켓 들고 그냥 평화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도 한 수십 명 규모였고요. 이들은 뭐 피켓에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학살을 멈춰라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단절하라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 앞으로 성조기를 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깃발 등을 들고 수백 명 규모의 맞불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성과 폭언을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대부분 백인 남성으로 구성된 이 맞불 시위대는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속한 몇 명의 흑인 여성, 그리고 유색인종 남자와 여성들이 좀 있었어요. 그 유색인종, 특히 이제 여성들을 향해서 원숭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원숭이 울음소리. 이건 정말 당신에게 인종차별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어도 그 흑인 여성을 바라보면서 원숭이 울음소리를 낸다? 그 상황을 접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건 인종차별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원숭이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등 모욕적인 행태를 보였고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물병 등을 서로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미국 대학가의 반전 시위에 친팔레스타인 단체 등에 속한 그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좀 불선한 세력이 이번 시위를 좀 전략적으로 막 조직적으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그들의 맞불 시위를 벌이는 그들에게도 외부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시시피 대학,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상황의 경우에 그 맞불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미시시피 대학 학생들이 아닌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위든 이 시위에 대항하는 반대 이쪽 시위든 이게 사실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되는 게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 맞불 시위 이쪽에도 외부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조기도 들고 나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그런 깃발도 들고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와 트럼프 지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이게 다 이제 외부 세력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반전 시위를 하는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색인종이다라는 점 때문인지 그 시위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원숭이 울음소리를 내고 인종차별적인 말을 막 욕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낄낄대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위대를 비난하고 모욕 주고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흑인 인권운동단체 NAACP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에 목격된 이 같은 행동은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거세게 이제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공화당 소속인 그 주지사, 미시시피 주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미시시피 주는 말씀드린 대로 좀 보수 성향이 좀 짙은 남부 지역의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의 테이트 리브스라는 분인데요. 이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는 이렇게 SNS에 올렸어요. 우리 맞불 시위대가 미국 국가를 합창하고 그 시위대에 대해서 맞불을 하는 그런 시위를 하는 그런 영상 내가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보면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나는 미시시피를 사랑합니다. 라고 적어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뭐 특별히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닙니다만 누가 봐도 그 유색인종을 막 조롱하고 모욕 주고 한 그들을 칭찬하는 듯한, 그들을 찬양하는 듯한 이런 내용을 그 주지사가 올려서 더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남부 지역에 위치한 그 미시시피 대학은요, 1962년에 첫 흑인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그 제임스 메러디스라는 그 첫 번째 흑인 학생의 입학에 반대하는 그 백인 학생들의 폭동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1962년에. 그래서 한번 큰 홍역을 치른 바 있고요. 또 2012년도에는 당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됐을 텐데 학생 수백 명이 학생회 건물 앞에 모여서 재선 반대, 이 선거 무효 등 정치적인 구호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그 욕설 등을 외치면서 또 시위를 벌이면서 미시시피 대학이 그 당시 또 논란에 크게 휩쓸린 바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미시시피 대학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 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 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 관광은 역시 1등 아주투어.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발언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키워드가 좀 길긴 한데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LA를 방문해서 그 동포 초청 간담회를 지난 주말에 개최했는데요.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등 동포단체, 우리 한인단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토요일 LA 다운타운에 있는 그 대한항공이 주인이에요.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인단체 대표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이 몇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하고 이제 말로도 하고 또 건의서도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선천적 복수국적법 법안에 그 현실적인 개정을 해달라라는 것. 그러니까 뭐 복수국적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 내용이죠. 그리고 재외선거관을 상시 파견해달라. 세 번째,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옛날에는 이제 뭐 전국구 의원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 의원. 이것도 이제 뭐 정식 국회의원입니다. 정당별 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이렇게 만드는 그 비율이 있는데 그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비율에 이 재외동포도 포함시켜달라. 라는 것을 제출했고요. 또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은 복수국적 문제는 이제 한국 의회와 정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면서 한국의 가장 큰 지금 위기인 그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정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저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진표 의장은 저는 일단 병역법상 병역 의무 제한이 풀리는 40세가 넘으면, 그러니까 병역 의무가 더 이상 없는 40세가 되면 이제는 원칙적으로 그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정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좀 더 전향적인 법안을 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김진표 의장이 복수국정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런 전향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임스 LA 한인회장이 말한 그 한국의 그 국회의원 가운데 비례대표에 재외동포를 넣어달라는 그 문제, 그 비례대표 문제는 그 지역구 출마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 창구로 활용돼야 한다라고 본인도 공감한다 라면서 한국에서는 그 비례대표 비율에 청년 비율도 항상 되어 있고 또 여성 비율도 되어 있고 또 문화, 예술, 체육계라든지 과학기술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적당 비율로 넣는 것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외동포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는 것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로 있다가 미국에 사는 우리 미주 한인이 이건 미국에서 정치를 하는 것도 훌륭합니다만 또 미주에 사는 우리 한인이 많은 미국 문화나 미국 정치 뭐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 상당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미국 정치를 뭐 경험은 아니어도 많이 봤고 그런 미국 정치 컬처를 많이 아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한국의 그 정치 컬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재외동포도 좀 넣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김진표 의장은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제 LA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오는 18일까지 그 미대륙 4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제 LA에서 내일 모레는 이제 멕시코로 가서요, 멕시코에서 열리는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 뒤에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워싱턴 DC에서 현지 인사 등을 만난 후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그 측근의 거짓말 대잔치입니다. 이 거짓말 대잔치라는 것은 제가 그냥 만든 말은 아니고요. 언젠가 몇 년 전이죠. 한국에서 무슨 모 개그 프로그램에 아무 말 대잔치라는 제목의 코너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었어요. 혹시 심심하시는 분들 그 유튜브에서 그 검색어로 아무 말 대잔치 쳐서 보시면 가끔 좀 웃을 수 있는 기회도 되실 겁니다. 여하튼 그 아무 말 대잔치에 제가 그 말을 좀 바꾼 겁니다. 거짓말 대잔치로.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상 허위투성이다라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CNN이 어제 그 자체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그 타임지와 한 인터뷰 내용에서 최소한 32개의 허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우선 제일 허위 사실이 많은 게 그 주한미군 관련된 거랍니다. 자,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만 명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한 겁니다. 주한미군 숫자는 정확히는 26,800명입니다. 일단 CNN은 이것부터 지적했어요. 숫자는 뭐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숫자니까 그 숫자 어디서 4만 명이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다라면서 정확하게는 26,800명이고 단 한 번도 주한미군이 4만 명이 된 적은 없었다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CNN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기를 내 재임 시절에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이제 내기로 동의를 했었다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내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그 이후에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다. 아마 돈 안 하면 안 낼 거다. 바이든 대통령이 흐지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한국은 아마 돈 안 낼 거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CNN은 이것도 역시 허위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는 그 트럼프가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4% 이미 인상해서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고 2022년부터 2025년 내년까지 분담금을 매년 더 올리기로 이미 합의를 해 있는 상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한국 저것들 아마 돈 안 내고 있을 거라고 막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더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CNN은 또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연방의회 조사국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내지 50%를 부담하고 있다. 라고 덧붙이면서 트럼프는 이 같은 사실 확인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주장을 마구 해대고 있는데 문제는 상당수 그의 지지자들이 이를 필터링 없이 그저 그대로 다 믿고 있는 점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허위사실 문제는 트럼프의 차기 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에게도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얘기도 아니고 주한미군 얘기도 아닙니다. 살짝 곁다리 뉴스로 좀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여성분이신데요. 이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라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회고록에 기재한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주지사는 회고록에서 국제 지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적었냐면 나는 과거 어린이 담당 목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작은 폭군들을 내려다본 경험이 있는데 김정은은 나의 그런 경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가 나를 아마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이제 교회에서 말 잘 듣지 않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 이렇게 빗대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이는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즉시 이의 제기를 받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크리스티 놈 주지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 대표단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만났다면 그 당시 국제적으로 상당한 이슈였고 뉴스가 됐을 것이고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라면서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팩트 체크를 해줬습니다. 거짓이 들통나자 크리스티 놈 주지사 측은 오류를 인정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방금 말하지 않고 그냥 오류라고 하면서 오류를 인정한 뒤에 그 회고록에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고친 다음에 다시 회고록을 출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해 놓고도 발각이 되면 미안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허위 사실 발언이나 허위 기록을 막 던져놓고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슬그머니 그냥 멋있는 척 하면 되고 만일 발각되면 나의 실수 정정하겠습니다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참 정치인의 그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성이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과거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한 게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닉슨 전 대통령이 한 여러 번의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때문에 사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5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60대에 미인대회 1등한 그녀가 밝힌 비결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측이 올해부터 참가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전에는 몇 살 이상은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전부 다 18살부터 21, 대여섯 살까지 그때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연령 제한 폐지했습니다. 18살부터 미니멈은 있죠. 15살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18살 성인서부터 60세, 70세, 80세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연령 제한을 폐지하자마자 첫 번째 대회가 열렸는데
60대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연령 제한 폐지하니까 60대가 1등. 이게 한마디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60대 변호사가 미스 유니버스 대회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선정이 되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올해 미스 유니버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선발 대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스 코리아 서울 대회 뭐 이런 거죠. 올해 60세인 알레한드라 로드리게스가 1위에 올랐습니다. 로드리게스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드리게스는 수상소감으로 미인 대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표하게 돼서 기쁘다라면서 우리는 여성의 육체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관을 대표하는 새로운 무대를 이제 열고 있습니다 라면서 저는 이 세대에서 이것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움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자신을 믿고 언제나 진실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렇게 이제 소신을 밝혔는데 성형수술 받은 적도 없고 뭐 다이어트 같은 것 때문에 약 먹어본 적도 없다라고 밝힌 이 로드리게스는 이 동안 미모의 비결을 가르쳐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안 미모의 비결로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과 두 번째 스트레스 없는 생활, 이 두 가지를 딱 들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는 동반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혼자가 낫다. 나는 수년 전에 그래서 이혼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 나쁜 걸 부추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이 말이 참 와 닿기는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하고 같이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말에 무슨 영향을 받으시기를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걸 참고로 한번 전해드린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오늘도 역시 보너스 뉴스는 간추린 주요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그가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그 투자 회사의 회장이잖아요. 그 워렌 버핏 회장이 예년처럼 그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나타나서 이제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 자리에서 그는 올해 1분기에 자신이 갖고 있던 애플 주식의 약 13%를 팔아치웠는데 그에 대한 얘기도 많이 오갔습니다. 애플은 여하튼 간에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의 판매가 상당히 부진한 그 영향 등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에 주가가 1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버핏이 애플의 미래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각 대거 애플 주식을 좀 판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많은 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제 버핏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이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우리 버크셔 해더웨이 투자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회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그전에도 이만큼 갖고 있었으면 팔아서 요만큼이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보다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버크셔 해더웨이 그 회장인 그 워렌 버핏 회장은 애플이 버크셔 해더웨이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인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회사나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나은 기업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땅 잘라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간추린 소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새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부 쿠바인이 모국에서보다 높은 급여와 또 러시아 시민권 취득에 이끌려서 러시아 군대에 입대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 군 중에서 용병이 다른 나라에 온 그 용병이 뭐 많다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는 쿠바 사람들이 굉장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BBC 방송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군 모집 담당 장교 이메일이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유출된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쿠바 용병 한 200여 명의 여권 정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권 정보를 토대로 이들의 이름과 얼굴 등을 쿠바에 있는 그 SNS 계정과 대조한 결과 상당수가 러시아에 있거나 러시아 군과 연계된 쿠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쿠바 사람인데 러시아 군에 입대한 거죠. 자, 쿠바인들을 러시아 군으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돈입니다. 그 유출된 문서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군의 쿠바 용병들은 한 달에 월급
$2,000가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은 돈은 아니죠. 예. 물론 전쟁터라는 위험한 그런 걸 생각한다면 $2,000 당연히 적죠. 뭐 적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저는 그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 월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2,00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 우리 기준으로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적다, 그런 판단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서는요, 쿠바 근로자들의 평균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미국 달러로 따질 때 $25입니다. 평균 월급 $25를 받는 쿠바인들이 러시아 군에 입대하면 $2,000를 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죠. 러시아 시민권 역시 강한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권으로는 전 세계 117개국을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쿠바 여권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61개국만 다닐 수 있습니다. 쿠바에서 받던 월급의 거의 20배를 주고 또 러시아 여권도 준다고 하니 쿠바인들로서는 현혹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인 셈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의 그 병력 손실을 메울 외국인 용병을 모집하는데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중에서도 쿠바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다. 조건은 대충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마돈나 기억하시죠? 네. 뭐 마돈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돈나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시나요? 올해 65살입니다. 미국의 그 전설적인 팝스타 마돈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해변을 꾀곡히 메운 구름 인파 앞에서 지난 주말에 공연을 펼치면서 월드 투어를 화려하게 그날 거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4일 저녁 마돈나의 공연을 보러 무려 160만 명으로 추산되는 관객들이 해변에 모여들어서 공연장이 어디였느냐 하면요, 다 너무 잘 아시는 코파카바나 해변이었습니다. 이 코파카바나 해변을 세계 최대의 해변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날 공연은요, 무료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나 그냥 올 수 있는 사람은 와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60만 명이 해변에 운집한 겁니다. 이 많은 팬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12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전부터 미리 와서 공연장에 진을 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일부 좀 돈 좀 있는 부유한 팬들은 공연장 앞 바다에 커다란 보트를 띄워서 그 보트 안에서 공연을 지켜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 인근의 그 아파트도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소방관들은 그 무더위 속에 공연을 기다리는 그 관중들의 열기를 식혀주고 또 관중들이 무더위 속에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이제 열사병 같은 거, 일사병 같은 거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소방관들이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관중들한테 물을 뿌려대고 이렇게 큰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있었는데 이날 그 현지의 낮 기온은 섭씨로 30도 넘게 올랐다고 하고요. 공연이 시작된 밤에도 열대야인 거죠. 27도에서 내려가진 않는 상당히 그 무더운 그런 날씨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관중들도 그렇지만 마돈나도 대단하죠. 그렇게 펑펑 뛰면서 막 몇 시간 공연을 하니까. 올해 65세인 마돈나는 당초 지난해 7월 캐나다에서 투어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투어 시작을 약 3주 앞두고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서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서 집중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한 뒤에 석 달 뒤인 작년 10월 영국에서부터 이제 투어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대망의 월드 투어 마지막 공연을 그렇게 브라질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160만 명의 해변가에 모인 군중들과 함께 그렇게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65세면 미국에서는 일단 법적으로 시니어로 통하는데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마돈나를 응원합니다. 마돈나의 음악 중에 제가 뭘 좋아하더라, 내가 뭘 좋아하더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여하튼 그런 열정만큼은 정말 응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